오늘 볼 종목은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에 강하게 올랐다가 반납했는데 이거 다시 가는 건가? 자,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서 또 막히는 거 아니야? 신규 진입해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보유자만 가능한 자리인가? 자, 이 세 가지 궁금증이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지금은 딱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요. 이미 한번 강하게 올랐던 힘을 보여준 종목이지만 그 뒤에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절반 가까이 반납했고 이후에는 방향을 바로 주지 못한 채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죠. 이 반등이 그냥 박스권 안에서의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위로 열리는 반등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죠. 이 반등이 그냥 박스권 안에서의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위로 열리는 반등인지 오늘 그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은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썼습니다. 이 말은 결국 최근 반등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등은 적어도 수급적으로는 의미 없는 반등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 강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주가가 버티고 올라오는 흐름에는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용장구도 볼게요. 최근 신용장구는요, 과거 대비 크게 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안정적이죠.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신용이 과하게 붙어버리면 그 반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이 크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공매도도 봐야 됩니다. 최근 공매도 매매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고 일부 구간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도 물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한번 급등이 나온 뒤에 대차 잔고가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공매도 비중이 높냐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대차 잔고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서 당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차 잔고가 다시 우상향으로 강하게 붙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단을 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당장 위험하다보다는 앞으로 체크해야 할 변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펀더멘털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출입니다. 자, 과거에는 매출이 계속 올라왔지만 최근에는 25조에서 23조 수준으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40조 이상도 예상되고 있는 모습. 즉,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다. 자, 영업이익도 중요하겠죠.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안 나오면 시장은 오래 못 봐주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한동안 꺾이면서 크게 줄었고 작년에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올해도 아주 강하게 좋아 보인다고 보기보다는 아직은 완전한 회복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느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내년부터는 이익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요, 당장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서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올해를 지나 내년 실적 회복을 미리 반영하는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숫자만 보면 조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래 지금보다 한 걸음에서 두 걸음 앞을 먼저 보기 때문에 내년 회복 기대가 살아있다면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분기 흐름도 살펴볼게요. 작년 말이나 올해 초 구간은 꽤 아쉬웠고 적자 전환이나 이익 급감 같은 숫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기로 놓고 보면 1분기 저점을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전년 대비로 완전히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는 구간은 지나고 바닥을 지나 회복 방향으로 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시장은 최악의 숫자보다 최악이 지나갔다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바로 그 구간에 걸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은 예전보다 내려왔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완전히 편하다고 보기에도 약간 부담스러운 상태예요. 자, ROE도 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떨어졌고 한때는 마이너스 전환까지 나왔습니다. 이 역시 결국 지금 주가가 완전한 실적형 상승이라기보다는 회복 기대를 선반영하는 성격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PBR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아주 싸다고도 아주 비싸다고도 보기 어려운 딱 중간 레벨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요 무조건 저평가로서 사야 하는 종목도 아니고 너무 비싸서 절대 못 가는 종목도 아닙니다. 딱 적정 가치 근처에서 앞으로의 회복 기대를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느냐를 보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아쉬웠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입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는 고객사 재고 부담, 공장 가동률 하락, 고정비 부담 증가로 겹쳐지면서 수익성이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조금 효과를 빼고 실제 체력은 더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죠. 이건 분명 단기 악재입니다. 좋게만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일부 합작 공장의 생산 차질이나 가동 중단 영향도 있었고 생산은 해놨는데 판매가 기대만큼 받쳐주지 못하면서 재고 부담도 생겼습니다.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도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상반기까지 실적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 종목을 좋게 볼 이유가 없죠. 중요한 건 그 반대편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요, 지금 ESS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북미 중심으로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맞물리면서 ESS 시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도요,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일부 ESS 쪽으로 전환하면서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초기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숫자는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라인 전환이 안정화되고 가동률이 올라오면요. 이건 단순한 임시 대책이 아니라 실적 구조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비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는 전략적 가치도 분명 있습니다. 자, 소형 배터리 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소형 배터리 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수요는 비교적 건조한 편이고 일부 고객사 판매 회복 흐름도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즉,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요. 한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둔화라는 부담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ESS 확대와 일부 제품군 안정성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보면 안 돼요. 악재와 호재가 같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은요. 결국 어느 쪽이 더 빨리 실적으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도 아주 시원치 않고 전기차 수요 둔화도 물론 부담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꺾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ESS라는 새로운 성장축이 커지고 있고 북미 공장 정상화와 수익성 개선 흐름이 붙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신규 진입은 솔직히 애매합니다. 못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를 적극 추천할 만한 매력적인 자리냐고 하면 또 그 정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확인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굳이 여기서 적극 진입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고 꼭 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일부 접근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가능한 자리는 아닌데 강하게 추천할 자리도 아니답니다. 자, 이제 보유자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유자분들은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기준 목표가 55만 원까지 열어두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전량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끝까지 들고만 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부터 분할 익절을 조금씩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10에서 20%씩 천천히 덜어내고 비중을 조절하고 남은 물량으로는 55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입니다. 이게 제일 무난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추세가 확정됐다라기 보기보다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물려있는 분들입니다.
물린 분들은 5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평단이 50만 원 위에 있다면요. 가능하면 비중 조절을 통해 50만 원 아래쪽으로 낮추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것도 무조건 물타기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평단이 50만 원 아래라면 굳이 비중만 늘리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유하면서 반등 시 익절 기회를 노리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실적 바닥 통과와 ESS의 기대감을 안고 가는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 기존 보유자, 손실 보유자 전략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거 캡처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주주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에 LG에너지 솔루션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기존 보유자, 주주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화이팅이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지속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영상 조회수 100회 나올 게 1000회, 만회, 10만회, 100만회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LG엔솔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겠죠. 이 관심도 증가는 결국 사려고 하는 사람, 매수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LG엔솔의 가격도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딱 3초만 투자하셔서 댓글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요. LG엔솔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혜택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설적인 투자자 규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3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중이 떠중이 필요 없는 주식 기초용어 설명하는 교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액으로 큰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재입니다. 자, 이분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단 1년 동안 11억으로 늘리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분 바로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자, 이분 미국의 월가라는 곳에서요. 수익률 기계라는 별명을 가지실 만큼 수익률에 정말 초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엔 실전 투자대인 월드 트레이딩컵에서 1년 만에 100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냈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변동성 돌파 전략인데요. 이 변동성 돌파 전략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내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 한 권에 싸그리 이분의 매매법, 노하우 모두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의 매매법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 방법까지 교재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받아가시면요. 여러분 고수익 올릴 수 있는 매매법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교재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교재는요. 리처드 데니스의 교재입니다. 고작 54만 원으로 얼마를 벌어냈어요? 2,700억 원을 벌어낸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교재는요. 슈퍼개미 마하세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 100만 원에서 얼마 만들었어요? 100억을 만들어낸 슈퍼개미 명실상부 넘버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법으로 초단타 스캘핑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캘핑 매매법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여러분들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교재 받는 방법 너무 이 교재 받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요. 자, 고정 댓글이 있죠.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제출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도 교재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교재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더 고퀄리티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